네, 여러분의 참석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 위기를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동시에 시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데요. 오늘 저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5 서울 국제 지금과는 달라서 환경 변호사라고 부르는 것조차 생소하던 시절입니다. 국회의원으로는 그 관심사를 그대로 살려서 국회 4년 활동 내도록 환경노동위원회에서만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임기 중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마 요즘에 젊은 분들은 당시에 우리나라 서울의 대기질 상황을 상상을 못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하루 생활을 하면 집에 들어가면 여기가 까맸었습니다. 여기 손목 같은 데 까맸어요. 그래서 이틀 입지를 못했습니다. 빨래를 하게 되면 거기를 별도로 세제로 닦아가지고 세탁기에 넣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대기질 상태는 정말 열악했는데 지금은 상상을 못할 수준의 그 대기질이었는데 그때 그 법을 만들고 제가 시장이 돼서 이 경유버스 디젤 엔진을 전부 CNG 엔진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서울의 대기질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한 단초가 마련됐는데요. 그때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한 80 마이크로그램 퍼 입방미터에서 임기 말에 한 48 정도로 떨어졌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제주도 공기가 한 43, 40 정도였으니까 거의 제주도 공기에 육박했던 것이죠. 또 세계 도시들이 기후를 협의하는 C40 총회도 서울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라는 것은 저희 정치 인생과 사회 활동과 거의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테마였습니다. 경제 성장과 환경 보존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조화롭게 추구할 때 더 큰 번영을 가져온다는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음식물 쓰레기죠. 불과 몇십 년 전에 서울은 음식물 쓰레기 큰 골치를 앓는 도시였습니다. 골목마다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했었고요. 일반 쓰레기와 섞여서 버려지니까 길고양이들이 수시로 뜯어놨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매립지에서는 음식물이 썩으면서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정말 불감당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톤, 우리나라에서도 하루에 10,000톤이 넘는 음식물이 버려집니다. 천문학적인 처리 비용과 함께 대량의 온실가스는 기후위기를 또 악화시키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은 과감했고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조금 앞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1988년에 세계 대도시 최초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시작을 했는데 2013년에 드디어 음식물 종량제를 시작했고 2018년에는 RFID 기반의 종량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서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은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로 100% 이용이 되고 있죠. 바이오가스로 한 80%, 사료로 한 3%, 퇴비로 7%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덕분에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제 그 남편분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마당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이제는 거의 상식처럼 돼버렸죠. 서울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RFID 종량제, 대형 감량기, 바이오가스와 전환을 통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34만 1,000톤을 감축할 겁니다. 이렇게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설비, 차량, 난방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건 사실 다이어트하고 비슷합니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줄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따라가질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야기하지만 요요 현상도 없는 다이어트 성공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은 도시의 해법을 모으고 서로 배우고 함께 행동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서울은 언제나 시민과 함께 그리고 글로벌 도시와 함께 기후 해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가진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전 세계 도시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어떤 해법을 계속 만들어갈지 깊이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oday. One positive consequence of our painful past is that it has led us to be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 그리고 연사분들과 함께 기념 활짝 미소를 보여주십시오. Please look toward the camera in front of you and let's show that. Let's do an applause pose this time. Big round of applause. In the far Pacific, 2.3 billion people, 38 territories, City of Seoul,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ut also for having this forum today. This forum really couldn't be more timely or on a mold where food was a source of strength, a source of dignity. 궤도님께 이제 마이크를 남겨서 진행 부탁드릴게요. 제가 놀랍게도 이 귀한 자리에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 저도 너무 좋아하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매주 마주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식 폐기물입니다. 단순히 버려진 음식이 아니라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환경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음식 폐기물에 대한 실천적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서 도시를 바꾸고요.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서울시가 준비한 자리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한번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세 분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을 이끌고 계신 분이시죠. 잔반제로 학교 대항전에 입상한 학생이고요. 네, 오늘 자신 있어로 활동하고 계신 김석훈 배우님이십니다. 네, 각종 작품들뿐만 아니라 유튜브 나의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축과 자원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서울시는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신지 여쭙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말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한 몇 개월, 한 6개월, 1년 된 것 같은데 뉴욕 타임즈인가 하여튼 우리가 들으면 알만한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언론에서 두 군데에서 서울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특집을 실었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거지만 외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모범 사례로 삼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 정말 깊게 감사를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수치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3,200톤에서 2,400톤으로 한 800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25%, 그러니까 4분의 1이 줄어든 겁니다. 이 줄어든 게 바이오 가스로 한 80% 쓰이고 또 퇴비로 한 13% 뭐 이렇게 쓰이다 보니까 정말 활용도 100%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우리가 서울시가 정책을 잘 펴서 뭐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아마 전 세계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외국 언론들이 이렇게 한국의 서울의 시스템을 초점을 맞추어서 보도하는 것은 그 놀라운 시민의식에 대한 경탄이다, 감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친 김에 이제 좀 더 욕심을 부려서 RFID 그 감량 시스템이라든가 대량 감량이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도입을 해 나가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폐기물이 정말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전부 다 우리 기후위기 시대의 효자 노릇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게 서울시의 목표고요. 그런 변화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특히 여름에 들고 내려가는 거 정말 싫거든요. 뭐 버려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거 정말 상당한 결심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그 일을 그 아내분한테만 맡기지 않고 남편분들이 늘 이렇게 들고 내려가 주시는 그 풍경이 아마 전 세계적인 모범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함께 해봅니다.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줄일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나온 쓰레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어쩌면 최대한 이미 800톤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를 100% 다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로 만들던 퇴비로 쓰고 사료로 쓰고, 여기에 앞으로는 100톤 이상 추가로도 감축할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음식물 쓰레기 문제 해결은 단순히 시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음식물 쓰레기를 100% 자원하기까지 정말 노력한 것처럼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분께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배경고 오세미 학생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2025 서울 국제기후환경포럼의 부대 프로그램이었던 학교 급식 잔반제로 학교 대항전에서 친구들과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이나 당시 분위기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을 만큼만 급식을 받고 받은 만큼은 반드시 다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말 가능할까? 모든 학생들이 다 실천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도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3학년 선배님들께서 먼저 저희에게 모범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1학년과 2학년 학생들도 3학년 선배님들을 따라 잘 모범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는 선순행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작은 실천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냈다는 사실이 뿌듯하게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서울 배경고등학교와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음식의 잔반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이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많이 나온 건 또 많이 먹고, 적게 먹는 분은 적게 먹고, 그죠? 노하우가 있나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은 배가 고픈 채로 학교 생활할 수도 있고요. 예. 왜냐면 안 남기려고 적게 받았다가 적게 먹고 나면 최적화가 안 되면 또 힘들 수 있잖아요. 일단 저희 학교 급식은 저와 제 친구들은 너무 맛있게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영양사 선생님께서 매달 학생들에게 선호도 조사를 하세요. 맛있는 급식은 뭐가 있는지, 학생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찬이 뭐가 있는지 매달 조사를 해주시고 그걸 반영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급식을 남기지 않고 잘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맛있는지도 좀 파악을 실시간에 가깝게 하는 게 또 도움이 됐겠네요. 이 시민 참여 캠페인 같은 느낌으로 이미 학교에서 고등학생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남기지 않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네,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은 김석훈 배우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우님께서는 작품 활동과 함께 환경 운동가로서의 삶을 살고 계신데 사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작품에서만 뵀었는데 환경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배우로서의 삶과 환경 운동가로서의 삶 서로 굉장히 다르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쓰레기의 유통 과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내가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내가 버리는 플라스틱, 내가 버리는 종이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버려지고 어떻게 재활용되는가가 좀 궁금해서 시작한 채널이고, 배우의 삶과 이 환경 유튜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배우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달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작품의 주제나 이것을 시청자들이나 관객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전 이 주제를 어떤 작품이 아닌 환경이란 주제로 유튜브라는 매체로 좀 전달을 좀 해보고 싶어서, 사실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상당히 뭔가를 주제라든가 의식을 전달한다라는 것은 환경 유튜브와 배우의 삶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운동가신데요. 그게 이제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왜냐면 정말 겸손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고 궁금해한다라고 하셨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과정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할까라는 고민을 하니까. 그리고 또 어쨌거나 굉장히 많은 분들께 주목을 받는 배우시기 때문에 아마 작은 행동도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쩌면 굉장히 최고의 환경운동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뭐 배우의 삶은 작품으로든 뭐로든 뭐 대중한테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환경이라는 주제는 이제 늦지 않게끔 무언가 빨리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우로서의 뭐 인지도 이런 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이 있을 것 같은데 뭐부터 하면 좋을까? 예. 예전에는 이제 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 수거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분리 배출하는 시스템이 서울시는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음식물을 배달해서, 그러니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달을 해서 시켜 먹었을 때는 분리 배출이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야구장입니다. 제가 한번 작년에 야구장에 한번 갔었는데, 근데 다행히 몇 년 전만 해도 다회 용기를 이용한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고 일회용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섭취했거든요. 근데 다회 용기를 이용하니까 사람들이 좀 일단 플라스틱이 좀 절감되고 음식도 좀 덜 남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또 한 번 가본 곳은 그 한강공원이거든요. 한강공원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날씨도 좋고 그러니까 여행 오신 분들이, 산책 오신 분들이 음식을 시켜 드시는데, 요즘엔 뭐 너무 배달이 잘 돼 있으니까 그냥 누르면 바로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남게 되고 또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남게 되는데, 여러분들 실천하시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배달 업체 어플에 뭐 다회 용기 이 네 글자만 입력하시면 다회 용기로 배달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뭐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회용기 플라스틱은 세척을 해서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활용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다회 용기는 일단 수거하시는 분들이 다 수거해 가셔서, 제가 다회 용기는 과연 세척이 제대로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세척하는 과정을 한번 지켜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여러분들이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해 드시면 플라스틱도 줄일 수 있고 음식물도 좀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배달 음식 먹을 때 한번 다회용기가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걸 들어봤으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기후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시민 건강 증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지켜나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펼치고 있는 노력 가운데 시민분들이 생활 속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쭤볼까요? 그럼 손목 닥터 9988 사용하시는 분? 저 뒤에는 뭐 거의 절반 이상. 예. 쑥스러워서 손 안 든 분들까지 하면 100% 같아요. 손목 닥터 9988이 지금 240만 명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우리 서울 시민이 지금 930만이거든요. 내국인이. 예,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매일매일 걸으면 8,000보 이상 걸으면 200포인트씩 들어가서 이렇게 걷는 습관이 생기는 건데, 이게 가장 건강과 관련된 큰 그 성공적인 정책이고요. 최근에 저속노화 전문 의사 선생님으로 알려진 정희현 박사님이 우리 서울시 건강 총괄관으로 취임을 하셔서 통쾌한 한 끼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들어보신 분? 이건 아직 홍보가 좀 덜 됐네요. 백미가 썩 그렇게 건강에는 좋지 않다는 건 다 아시죠? 이 당 스파이크가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당뇨나 이런 대사 증후군을 미리 예방하는 데는
통곡물을 비롯한 잡곡밥을 드시는 게 흰 쌀밥보다는 훨씬 건강에 좋은데 집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사 드실 때는 흰 쌀밥밖에 드실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식당에서 이 정말 제대로 된 잡곡밥을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손님들께 제공하자 하는 걸 최근에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게 시행이 되면 우리 국민 건강 증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잡곡밥은 잘 씹어서 드셔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드실 수밖에 없고요. 뭐 영양분도 좋지만 고루고루 드시게 되지만 오래 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만감이 와서 자연스럽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 일상 속에 이렇게 녹아들면서 우리 이 국민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면 자랑할 게 많습니다. 덜 달달 프로젝트 아시는 분? 이거는 꽤 아시네요. 아까 우리 발제해 주신 분이 그 비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즘에 우리 디저트 카페 같은 게 너무 많이 생겨났습니다. 단 음식을 굉장히 많이 즐기세요. 근데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좀 먹으면서 몸도 좀 건강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근처에 있는 편의점에는 눈높이 진열대에 그 건강한 음식이 진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아이 뭐 건강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고 또 단 거 덜 먹기가 아까 말씀드린 손목 닥터 9988 앱을 통해서 부모님과 함께 도전을 해서 성취를 하면 포인트 가고 하는 이런 정말 그 세심한 정책들이 지금 속속 시작이 되고 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덜 달달 프로젝트 원정대가 발대식을 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뿌리를 내리면서 상당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겠지만 그런데 거시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통 뜬구름 잡는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비해서 서울시의 정책 방향들이 굉장히 디테일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손목 닥터 9988 앱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이 어쩌면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정책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정책을 이해하기도 좋고 어쩌면 그 거시적인 문제에 대한 그 시작을 좀 해결의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정말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실천이 모여야만이 정말 우리 도시가 건강해지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것들 외에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꼭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요. 이렇게 토크 콘서트 1부가 종료되었습니다.